안녕하세요. 스타일고 임광목 대표입니다. 1월 12일 토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2026년도도 별로 한 일이 없는 것 같은데 벌써 10일을 경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어제 잘 주무셨습니까? 저는 사실 어제 좀 잠을 많이 못 자고 좀 설쳤습니다. 국가가, 사회가 여러분들 얼마나 이 사회 문제, 국가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시청하시는 청년 세대들, MZ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웨이큰이라고 하죠. 깨어있는, 계몽된 청년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또 반면에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 40대 뭐 이런 세대 분들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태평하게 어떤 분들은 오늘 점심 메뉴 뭐 먹었다 이런 거 가지고서나 그 하루에 의미 부여를 하면서 사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작년에 우리 계엄이 터졌을 때 국민이 개 돼지가 돼서는 안 된다, 그리고 가재 붕어 개구리가 돼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지속적으로 사회 문제, 국가 문제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계엄 이후에 내란 프레임에 갇혀서 고초를 당하고 계신 전직 대통령의 결심 공판이 결국 새벽까지 이어지다가 다 마무리가 못 되고 다시 13일로 미루어졌는데요. 지금 이런 국가의 현안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어떻게 사법적으로라도 올바른 정의, 올바른 양심이 작동하고 있는지, 이런 거에서 관심을 우리가 가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요. 당연한 시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이제 사회 문제, 정치 얘기도 중요하지만 우리 스타 119는 증시를 중심으로 해서 이슈를 여러분들과 같이 소통하는 그런 채널이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증시 얘기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회 시스템이, 국가 시스템이 올바르게 작동을 해야만, 그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해야만 우리가 소통을 나누는, 우리 스타 119에서 소통을 나누는 경제 이슈, 경제 문제, 증시 이슈, 증시 문제, 이런 것들도 어떤 분석에 있어서 유효성이 존재하겠죠. 그 시스템이 정상적이지 않다라면은 아무리 분석을 잘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제대로 효과를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우리 사회 문제, 국가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우리는 이제 스타119는 증시, 경제, 컨텐츠 유튜브니까, 자, 본격적으로 증시 얘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여러분들 배당을 받는 것이 유효하겠다라는 판단으로 해서 배당 투자를 들어가신 분들이 꽤 되실 것 같은데요. 어떻게 됐습니까? 배당락이 일어났고, 근데 배당락 이후에 주가 복원이 안 되고 있죠. 오히려 주가가 뒤에 고배당주들 같은 경우에 배당을 해준 것보다 주가가 더 빠지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배당을 받지 않고 저가에 매수하는 것이 낫지 않았을까, 이런 판단 또는 후회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증시라는 거는 불확정성이 있기 때문에 나의 투자 행위가 시장에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배당 투자를 안 하고 그때 팔았다라면은 주가가 빠지지 않았을 수도 있다, 이런 불확정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비단 그렇게 해석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왜 이렇게 배당락이 복원이 늦어지고 있고 오히려 주가가 1월 달에 많이 빠지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가가 많이 빠지고 있는 대다수의 종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어떻습니까? 지수는 삼성전자 그리고 하이닉스 두 종목, 그리고 시총 상위 일부 종목들, 실적주들, 그리고 전쟁 관련주, 방산 관련주, 조선주들, 이런 종목들이 지수는 계속해서 끌어올리고 있는데, 그 외에 있는 종목들은 주가는 더 많이 빠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왜 지금 이렇게 주가가 형평성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 이 부분을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지수는 터무니없이 올라가는데 대다수 많은 종목들은 더 하락하고 있는 이런 시장의 국면이 여러분들은 정상적으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이런 시장이 좋은 시장으로 보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미국이 남미의 파나마 운하라고 있잖아요. 파나마 운하의 운영권을 2025년도에 다시 찾아왔는데, 그때 그 운영권을 찾아올 때에
뭐 미국이 정부가 뭐 전쟁을 해 가지고 무력으로 해서 그걸 찾아온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주식 그쪽으로도 가장 유명한 운용사인 블랙록 아시잖아요. 블랙록을 통해서 그 사업권을 다시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블랙록의 자금이 그 파나마 운하의 운행권을 찾아오는 그 자금으로 사용됐다. 그러면 미국 정부의 목적에 금융 기관이 어, 그 하나의 그 수단으로 사용될 수가 있구나, 활용될 수가 있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게 가능하다라는 것을 일단 1차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자,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상적인 건가, 좋은 것인 건가, 알 수 없는 지수만 몇 개의 종목으로 인해서 올라가고 있는 이 형국이 어쩌면 그 이재명 정부에서 코스피 5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코스피 5천을 도달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왜냐면 그 코스피 5천마저 실패한다라면은 이런저런 정당성이 좀 미흡하고, 그리고 그 정부의 어떤 정책의 능력이 검증이 되지 않았던 상황에서 작년 6월 달에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코스피 5천을 도달을 꼭 해야만 하는 그런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그것마저도 공언했던 그것마저도 도달하지 못한다라면은 국민들이 많은 의구심을 가질 것이고요. 또 도달한다라면 그 기존의 정부들은 이런저런 부양책을 가지고도 그렇게 어쨌거나 지수상으로 코스피 5천까지를 도달하는 것에 실패를 했었었는데, 어떤 방법이 동원이 되고 있는지는 우리가 이제 역사가 흘러간 뒤에 알 수 있겠지만 지금은 알 수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수는 지금 코스피 2천까지 접근을 해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면서 그 이재명 정부에 대한 지지 또는 신뢰를 갖는 국민들도 있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 목표가 굉장히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는 중요한 목표였을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아까 그 미국에서 파나마 운하의 블랙록이 이용이 된 것처럼 과연 그 목표를 위해서 한국에 또는 누군가는 중국 자금을 의심하기도 하는데요. 그런 자금에 협력하는 자금에 그 협력이 없었다라면은 이게 가능할 것인가? 자, 다 좋은데 지수가 올라가는 것도 좋고 그 대형주들,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종목들이 좀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치솟고 있는 것도 좋은데, 자, 그러면 나머지 종목들은 이렇게 소외가 되고 있는 그 장세가 과연 정상적이다라고 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을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정상적인 걸 떠나서 좋은 장세라고 할 수 있는가? 자, 여러분들 지금 그 미국이 그 베네수엘라 그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를 했잖아요. 그 석유 관련된. 물론 이제 표면적으로는 마약 때문이다라고 얘기가 됐지만, 그리고 이제 그 베네수엘라 그 국민들의 어떤 인권 문제들, 국민들의 어떤 그 요구, 그 국민들 중에는 그 마두로 정부가 무너지기를 바라는 상당히 많은 그 비율을 차지하는 국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명분으로 해서 그 마두로를 체포를 했는데요. 지금 그 체포로 인해서 지금 미국이 그 석유 패권을 더 강화한다라든지, 아니면은 그 역시 그 베네수엘라 같은 그런 나라들은 그 포퓰리즘이나 친중 이런 성격의 국가였기 때문에 지금 표면적으로 아직 갈등이 노출되고 있지는 않지만 잠복하게 되죠. 그 러시아나 중국하고 미국의 위기가 어떤 그 감정적인 위기감 이런 것들이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성격의 이슈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 히토류 관련해서 미국에서는 계속해서 그 덴마크 영토인 그린란드를 매각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또 반대하는 데는 어디입니까? 히토류를 장악하고 있는 나라가 어디죠? 중국이니까 그린란드가 미국에 넘어가는 것을 반대하겠죠. 자, 이런 대립각이 또 있는 것이고요. 또 중국에서는 뭐 몇 년 내로
그 대만을 공격할 거다. 이런 예상들이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일어날 거다라는 그런 예상들이 많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군비를 강화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 그러다 보니까 우리 코스피가 올라가는데 일조하는 것들이 방산주들이 일조하고 있다. 자, 그러면 역설적으로 지수가 올라가니까 좋은 것입니까? 아니면 전쟁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 위험이 커지고 있다라는 그런 역설적으로 그 위험성이 커지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간과를 해도 되는 것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코스피 지수가 올라가는 이면에 정상적이지 못한 그런 특성을 가지고 형평성 있게 상승하지 못하는 이런 비정상적인 측면, 그리고 또 그 코스피가 올라가는 것에 일조하고 있는 그 방산주들의 성격, 그거는 결국에 전 세계의 군비 강화, 결국에는 전쟁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이런 그 어떤 폭탄 돌리기, 잠복돼 있는 폭탄 돌리기의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위험은 없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도 어, 계속해서 그 미국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국가 부채가 굉장히 큰 쌍둥이 적자 때문에요. 그 국가 부채가 굉장히 큰 나라인데, 그러다 보니까 연간 그 이자로 해가지고 국가 부채에 대한 이자로 나가야 되는 그 달러가 필요하잖아요. 미국에서는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계속해서 채권을 발행하게 되는데, 그럼 그 국채를 누군가가 사줘야 그 계속해서 미국에서 국채를 발행해서 달러를 가지고 이자를 갚아나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누가 사주는 것입니까? 그걸 사주게 하기 위해서 작년에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것이 떴잖아요. 스테이블 코인. 국채는 어쨌거나 안전자산이니까 그 안전자산인 국채를 가지고 있어야만 그 암호화폐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다. 그런 구조기 때문에 국채 수요가 꾸준하게 일어나게 하면서 그 암호화폐 위험 자산이 올라간 거고, 또 이것이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주었다. 이런 측면에서 정부 어떤 국가에서 지향하고 있는 그 정책이 주가에 많은 이면에서 작용을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지금 우리 한국 또 이재명 정부 같은 경우에 일종의 포퓰리즘으로 현금 살포를 좀 했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국가 부채가 우리나라는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국가 부채가 지금 얼마 전에 그 국방 예산도 마이너스 통장으로 돈이 없어서 일주일 동안 미루었다가 마이너스 통장으로 메꿨다, 이런 뉴스도 나왔고요. 그럼 이렇게 국가 부채가 증가하고 있는 이런 위험한 상황에서 코스피 지수만 올라가고 있는 것이 정상적인가? 중국도 다르지 않습니다. 중국도 지금 시진핑 체제가 무너질 거다라는 그런 얘기를 공공연하게 하는 이유가 그 중국의 MZ 세대들이 굉장히 화가 났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중국의 국가 부채도 지금 거의 뭐 300%, 그러니까 GDP의 3배 이상 이렇게 이제 늘어나 있는 상황에서 국가 부채가 늘어났다라는 얘기는 미래 세대가 부담을 해야 되는 거니까, 우리나라도 국가 부채가 늘어나는 거는 미래 세대가 부담을 하는 거니까, 그러면 지금 청년 세대가 그만큼 고통을 감수해야 되는 것이니까 중국의 그 청년 세대들도 굉장히 화가 나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고요. 미시적으로 보면 며칠 전에 그 SK의 최태원 회장이 우리나라 5년 이내의 경제 굉장히 안 좋게 본다. 외국에서 투자를 하려고 하지 않는다. 한국에. 왜 투자를 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지금 보여지는 그 코스피는 하나의 허상일 뿐이고, 그 수면 아래에서는 무엇인가가 골마가고 있지 않는가. 그 부작용이 결국에는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 이건 좀 우스갯소리인데요. 그 IMF 같은 거 올 때는 그 술 이런 시장이 좀 호전되는 현상을 보이거든요. 최근에 미국에서 그 멕시코의 유명한 맥주 회사, 멕시코는 그 데킬라 술도 유명하지만 또 맥주 중에 코로나라는 맥주가 유명하잖아요. 그 모델로사라고 하는 그
회사에서 만들어지는 술인데 미국에서 그 공장 해 가지고 생산한 판권 이런 걸 가지고 있는 회사가 콘스텔레이션이라는 회사가 그 상장이 되어 있는데 그 미국 증시에 그 회사 주가가 계속 바닥을 기다가 최근에 반등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좀 경기의 어두운 면의 사인으로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오늘 증시에 대해서 정상적인 건가, 과연 이게 좋은 현상인가, 이런 측면에서요, 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제 생각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저의 포트폴리오 함께 하실 분들은 안내해 드리는 문자 010-6656-9502, 010-6656-9502로 문자 남겨주시면은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앞에 커피를 준비해 놓고 마시지 못했네요. 여러분들 오늘 토요일인데요.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요. 내일 휴일까지 잘 보내시고요. 또 저는 다음에 이슈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